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쫓느라 평생을 허비한다. 애초에 도달할 수 없도록 설계된 세상에서 저지르는 첫 번째 큰 실수는 소득 수준과 지능의 질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뛰어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닌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펑펑 쓰는 원초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 스스로를 망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산수는 감정이 없고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사무실에 비단 카펫이 깔려 있든 시멘트 바닥이 깔려 있든 당신은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현대의 비극은 기회의 부족이 아니라 지갑을 열 때마다 이성을 잃게 만들도록 설계된 세상에서 자기 통제력을 잃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당신의 잠재력을 매달 지불해야 하는 돈의 사슬로 바꿔놓고 남은 직장 생활 동안 당신을 책상에 묶어둡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사회가 적당한 생활이라고 부르는 쳇바퀴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 길은 빚과 끊임없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값비싼 물건을 샀거나 최신형 자동차를 몰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직 분수에 맞게 살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검소한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사실 검소함이야말로 소비를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합리성과 자존감을 드러내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아끼는 모든 돈은 단순한 종이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자유의 조각이며 타인의 어리석음과 삶이 언젠가 닥쳐올 시련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공황이나 탐욕으로 인해 광란에 빠질 때 너무 쉽게 동요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돈은 거래 플랫폼에서 정신없이 사고 파는 것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도록 기다리며 마음을 수양하는 데서 나옵니다. 복리는 마치 중력과 같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즉각적인 만족과 끊임없는 알림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주변의 소음을 무시하고 투기 거품에 섣불리 투자해서 벼락부자가 된 이웃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질투는 모든 죄악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죄악이며 유일하게 아무런 쾌락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제가 정신적 모델의 격자라고 부르는 것을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의 최고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마치 망치 하나만 든 사람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 심리, 인지 편향, 그리고 정보 부족한 군중 속에서 공황이 어떻게 생물학적 질병처럼 퍼지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금융시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지혜는 좋은 사업과 평범한 사업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지혜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분석하고 끊임없이 공부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지한 채로 잠자리에 든다면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독립하고 성숙해지는 길에서 소중한 하루를 낭비한 것입니다. 장수와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자주 질문을 받는데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 전에 어리석은 짓부터 피하라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절대적인 성공의 마법 공식을 찾으려 애쓰는 것보다 무엇이 당신을 망하게 할지 파악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먼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어떤 상황이나 사회적 압력 속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담배를 피우지 말고, 과음하지 말고, 불필요한 사치품을 사기 위해 빚을 지지 말고, 성격이 나쁘거나 윤리관이 의심스러운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결국 당신의 평판과 진실성은 당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이며, 한 푼의 돈 때문에 그것을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 내에서만 활동하는 법을 배우고 전문 지식 범위를 벗어난 일에 직면했을 때는 모른다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재앙의 원인은 지적 오만함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인간의 나약함을 무시한 수학적 모델에 기반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자신이 깊이 이해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사업을 찾아야 하며, 명백한 위험 없이 불가능한 수익을 약속하는 유행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위험은 항상 존재하며, 위험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 저축, 인간관계 등 모든 일에 충분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꾸준히 지키고 흔들림 없는 직업 윤리를 유지한다면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부를 축적할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면, 최고의 기업들은 수많은 일을 벌이려는 기업들이 아니라 끈질기고 거의 종교적인 효율성으로 특정 틈새 시장을 장악하는 기업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재정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은퇴를 위해 500가지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세 가지의 좋은 결정을 내리고 조급함으로 그 결정들을 망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분산 투자는 종종 무지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한 가지 사업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시장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다른 40개의 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정감은 지식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벼락부자가 되겠다는 가장 낙관적인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 말입니다. 탐정의 눈과 회의적인 마음으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끊임없이 탐구하십시오. 기술의 발달로 한 번에 5분 이상 집중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인내는 경쟁력의 한 형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최신 위기나 유행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으며 상업이 시작된 이래로 공포와 탐욕의 순환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남들이 이성을 잃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에만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저축해둔 것이 필요합니다.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공황이 예상치 못하게 당신에게 가져다주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숫자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강인한 정신력이 중요한 게임이며, 가장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 보상을 받습니다. 아무리 많은 차트를 분석했더라도 포트폴리오 가치가 20% 하락하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 서둘러 매도한다면 소용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진정한 가치를 지닌 자산을 선택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강철 같은 투자 철학을 길러야 합니다. 투기꾼과 투자자의 차이는, 전자는 내일 가격이 오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후자는 결국 가치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연구, 자기 성찰,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재정적 결정을 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재정적 성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목적은 유용하고 지혜로운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지 못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지 못한 채 두둑한 은행 계좌를 가지고 죽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멍거는 항상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돈과 사랑 모두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확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지식의 가장 큰 적은 무지가 아니라 지식의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루하지만 끈질기게 따른다면 시간은 당신의 가장 큰 아군이 될 것이고 부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금융 재앙은 기본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지나친 낙관주의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낙관주의는 영업사원에게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하는 투자자에게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사람들은 최근의 과거를 무한한 미래에 투영하여 5년 동안 가격이 상승했으니 앞으로도 영원히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가장 흔한 형태의 인지적 맹점이며 평균 회귀를 무시하는 것으로 결국 부주의한 투자자들의 저축을 갉아먹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회의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상상하기보다는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에서 하락장을 가장 잘 견뎌내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보상을 거머쥐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알고리즘이나 승패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받는 재무자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스크는 영구적인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며, 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보유하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략이 없고 그저 희망만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시장에서 희망만으로는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투자 논리를 10살짜리 아이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료한 사고방식은 가장 귀중한 자산이며, 이는 불필요한 소음, 속보,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차단함으로써 길러집니다. 질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질투는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어리석은 결정을 부추기는 숨겨진 원동력이며 가장 부유한 사람조차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질투는 즐거움과는 전혀 무관한 유일한 죄악입니다. 탐식은 맛있는 음식을 선사하고 정욕은 쾌락을 주지만 질투는 쓰라림과 끊임없는 열등감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운이 좋았거나 무모한 위험을 감수해서 성공한 사람과 자신의 발전을 비교하며 살아간다면 당신은 행복을 외부 요인에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경쟁자는 어제의 당신 자신이며, 당신의 유일한 목표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통해 쌓아 올린 부는 깨지기 쉬운 부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더 큰 요트를 가진 사람, 더 두둑한 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개념 중 하나는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란 본질적으로 시간이나 돈을 투자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불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살 때마다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현명하게 투자했다면 향후 30년 동안 창출할 수 있었던 모든 가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소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1,000짜리 지출을 사소하게 여기는 대신 미래의 자유를 위해 $10,000,000를 잃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멍건은 인생은 일련의 선택이며 성공하는 사람은 기대 수명이 가장 길고 자녀 위험이 가장 적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직업 선택부터 투자까지 모든 중요한 결정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평범한 선택지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 거의 자동으로 쌓이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신적 회복력은 이 업계에서 살아남는 사람과 첫 번째 큰 폭풍에 무너지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두꺼운 낯짝을 가져야 하고 비판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하며 모두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에도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고독을 감내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기회는 모두가 비관적일 때 나타났지만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팔아치울 때 매수하는 것은 특별한 인격이 필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삶의 철학이 중요합니다. 매일 시장의 변동을 통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똑똑하다고 느낀다면 결국 일일 가격 변동에 휘둘려 힘들게 찾아낸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지적 정직성은 아마도 세상의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가장 드물면서도 가장 필요한 미덕일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지하고 새로운 증거에 직면했을 때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옹호했던 자신의 생각에 도취되지 않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원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오류라는 이미지를 잃는 것보다 손실을 감수하려다 실패합니다. 멍건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신선하고 현실에 열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적어도 하나의 좋아하는 아이디어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보다 반대 입장을 더 설득력 있게 논증할 수 없다면 그 문제에 대해 확고한 의견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확증 편향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센티브 구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세요.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인센티브를 보여주면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인간 행동, 특히 금융 세계에서는 조직 내에서 어떤 행동이 보상받고 어떤 행동이 처벌받는지에 따라 행동이 좌우됩니다. 보험 설계사가 당신에게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 편견 없는 조언을 해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생계가 당신의 동의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하는 사람들의 인센티브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어떤 고급 경제학 강의보다도 더 많은 돈과 골칫거리를 덜어줄 것입니다. 진실과 정직을 인센티브로 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서비스 품질이나 정직한 조언보다 판매량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은 피해야 합니다. 자기 주도 학습만이 장기적으로 진정으로 중요한 학습 방식입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20년 전에 교실에서 배운 것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멍건은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책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의 지혜를 얻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열렬한 독자였습니다. 패스트푸드 한 끼 값으로 세네카, 다윈, 벤저민 프랭클린의 책을 읽으며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덧없는 오락거리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지식의 축적은 복리 이자와 정확히 같습니다. 새롭게 배우는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이전의 아이디어와 연결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강력해지는 이해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만약 당신이 독서를 하지 않는다면 규율과 호기심을 가지고 독서하는 사람들에 비해 엄청난 경쟁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극단적인 야망과 현재 가진 것에 대한 만족 사이에 섬세한 균형을 요구합니다. 이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과정 속에서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치 삶이 걸린 것처럼 열정적으로 일해야 하지만
동시에 즉각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과정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멍거는 막대한 부를 누렸지만 항상 소박한 삶을 유지하며 소유물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많은 현대 백만장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니라 선택권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마음의 평화와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만약 돈이 자유를 주는 대신 빼앗아 간다면 아무리 은행 계좌에 0이 몇 개 있더라도 애초의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의 결론을 내리자면 시간은 가장 희소한 자원이며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는 24시간 내내 몰두해야 하는 집착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돈을 불리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저축을 자동화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없는 고품질 투자 상품을 선택하며 인내심을 갖고 구축해온 시스템을 신뢰하십시오. 궁극적인 목표는 무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합리적이며 유용한 삶을 살아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혜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재정적 자산이 아니라 이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한 세상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단련한 인격입니다. 우리는 흔히 재정적 성공에 있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며 스프레드 시트상의 숫자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업은 무엇보다도 신뢰의 교환입니다. 멍거는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되는 관계를 구축하여 단기적인 이기심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상호 이익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래하기 어려운 사람 혹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면 어떤 자본으로도 열 수 없는 수많은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정직은 부자가 된 후에 누릴 수 있는 사치가 아닙니다. 정직은 지속적인 부를 쌓아 올리는 토대입니다. 사기꾼이 판치는 세상에서 정직은 극히 드물고 따라서 엄청나게 귀중한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투자와 개인 저축의 세계에도 냉혹하게 적용됩니다. 저는 놀라운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인격적 약점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만족을 미루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이나 자신의 맹점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오만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덕을 함양하는 것은 철학자나 신학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시장의 폭풍 속에서 좌초되지 않고 살아남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과 같은 강도로 자신의 결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면의 편견이 외부 경쟁자나 세계 경제 위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규율은 목표와 성취를 잇는 다리이며 그 규율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올바른 결정을 반복함으로써 단련된 인격에서 비롯됩니다. 전문화와 일반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찰리는 이 균형을 탁월한 솜씨로 유지했는데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종종 오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 분야의 핵심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탁월함은 높은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편협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 폭넓은 시야를 갖추되 취업 시장이나 투자 환경에서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 분야에서는 실행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거짓말을 하거나 과신으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만큼은 모든 분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다양한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고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들을 빠르게 도태시키는 기술 변화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줍니다. 젊은이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관성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리는 모든 작은 결정, 예를 들어 $10를 저축하는 것이든 진지한 책 10페이지를 읽는 것이든 시간이 흐르면서 멈출 수 없는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의 신용카드 빚이나 게으름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마치 산에서 굴러내려오는 눈덩이처럼 결국 눈사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단 정신적 관성이 자리 잡으면 깨뜨리기 어렵기 때문에 큰 비용 부담 없이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있을 때 습관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규율의 수레바퀴가 당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수레바퀴를 계속 굴리는 데 필요한 노력이 극적으로 줄어들어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꿈들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만 사실 기회는 도처에 있습니다. 문제는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광이 찾아오기 전에 지루한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없습니다. 멍거는 기회가 당신을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아주 드물게 찾아오는 기회의 순간에 모든 자본과 에너지를 쏟아부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교적 한가한 시기에 돈을 모으고 정신을 갈고 닦지 않았다면 큰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은 빈손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운이란 준비와 기회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며 기회가 언제 올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으므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끊임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다림의 불안감을 없애줍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고 저축하는 매일이 운명의 시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을 깨부수고 가장 냉혹한 현실에도 침착하게 맞설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업 실패는 망상에 사로잡혀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 급격한 변화 없이 마법처럼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 내역, 자신의 능력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장기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가감 없이 솔직해져야 합니다. 어떤 미화나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강력한 심리적 방어 기제이지만 재정적인 영역에서는 완전한 파멸과 장기적인 고통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마음의 표식이며 너무 늦기 전에 상황을 바로잡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복잡한 시스템과 초기 조건의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극적으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경제, 시장, 그리고 삶, 그 자체는 2 더하기 2는 항상 4와 같은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라 피드백 루프와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가득 찬 역동적인 시스템입니다. 먼 거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거나 언뜻 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외부 사건을 분석할 때마다 다음은 무엇일까라고 자문하며 2차, 3차 사고를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즉각적인 결과만을 보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 너머를 내다보며 자신의 행동이 수개월 또는 수년 후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한계를 넘어볼 수 있는 능력은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력이나 투자의 해로운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공에 대해 논할 때 겸손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겸손은 거짓 겸손이 아니라 오류를 범하고 편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겸손은 적을 포함한 누구에게서든 배울 수 있게 해주고 가장 깊은 신념과 상반되는 정보에도 열린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이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데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가장 위험한 투자자는 자신이 시장의 비밀을 풀었다고 믿고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에 운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겸손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상에 오른 후에도 마치 초보자처럼 끊임없이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나친 자신감은 몰락의 전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실을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버리는 순간 경쟁력을 잃고 시대에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궁극적으로 시간 관리란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것이며 먼 거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삶을 잠식하는 사소한 일들로부터 자신의 일정을 지키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불필요한 회의, 의무감으로 하는 사교 모임, 그리고 자신의 성장이나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활동에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지만 사람들은 조금만 끈질기게 요청하면 놀라울 정도로 관대하게 시간을 내어줍니다. 깊은 성찰과 독서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창의적인 몰입 상태를 방해하는 디지털 기기의 방해 요소를 차단하십시오. 생각의 질은 방해 없이 생각을 갈고 닦는 데 쏟는 시간의 질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으며 지식 경제 시대에 깊이 있는 사고는 가장 큰 차별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와 재정적 독립을 향한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며 초기 속도보다 인내심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정체의 시기, 자기 회의의 순간, 그리고 당신의 의지를 시험하는 외부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는 핵심 원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지름길을 찾지 마십시오. 지름길은 편리함으로 위장한 실패로 가는 더 긴 길일 뿐이며 정직함을 위해 치르는 대가는 보상에 비해 훨씬 큽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저축하고 현명하게 투자하고 끊임없이 배운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인생은 당신의 인내와 규율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상할 것이며 나중에 돌아봤을 때 올바른 방식으로 게임을 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만큼이나 잊어버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던 많은 생각들이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멍거는 인간의 마음은 난자에 비유했습니다. 일단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히는데 이는 우리가 의지력으로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할 생물학적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검증하고 현실 검증에 실패하면 버려야 할 가설로 여기십시오. 이러한 인지적 유연성이 바로 노련한 투자자가 시장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감지하고 독단주의자들을 집어삼키는 시대착오적 투자로부터 자본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능이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컵을 비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더 신선하고 유용한 지식으로 채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시기와 원한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영혼과 재정 모두의 가장 강력한 독이며, 이를 피하는 것은 일상적인 정신 건강 관리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빨리 성공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탄탄한 사업과 안정적인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타인의 성공은 영감의 원천이 되거나 적어도 분석에서 중립적인 요소로 작용해야 합니다. 결코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필사적인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만의 과정, 자신만의 성공 기준,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에서 오는 평화에 집중하십시오. 시기심을 마음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면 인간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자 금융과 권력의 세계에서 판단착오의 주요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복성이라는 개념과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블랙스완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하나의 자산, 단 하나의 고객 또는 단 하나의 기술에만 모든 믿음을 걸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질 때 세상은 우리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중복성은 비효율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프리미엄입니다. 이를 통해 실수의 여지가 전혀 없는 기업이라면 파산할 만한 타격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축에서는 위기에 대비해 항상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을 의미하고, 경력에서는 다양한 경제 상황에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적인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적 안정성은 삶의 방식이나 마음의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로 측정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자신이 도운 사람들과 아낌없이 나눠준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서랍 속에 처박아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주변 공동체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실천될 때 발휘됩니다. 찰리 먼거는 돈이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모두에게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사회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평생을 가르침에 바쳤습니다. 당신의 유산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규모가 아니라 자녀와 동료, 그리고 당신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에게 심어준 명확한 사고방식일 것입니다. 교조주의의 어둠과 통제되지 않은 감정의 소음을 선호하는 세상에서 빛과 논리의 원천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현자의 생각을 따라가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인생은 너무 짧아서 불행하게 보내거나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 일을 하며 허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돈은 단지 자신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며 자신만의 정직한 기준에 따라 살아갈 권리를 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단순히 축적 그 자체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재산을 사용하여 훗날 돌아보았을 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호기심을 갖고 용감하고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의 본질입니다. 이 조언들을 꾸준히 따른다면 투자와 저축의 기술을 익힐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예술, 즉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기술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